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저는 LIB를 핵심 요소로 하는 현재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이런 종목들 거품이 수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의 LIB, 리튬이온 배터리는 탄소 저감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오히려 증강시키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에너지 열등제이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지속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LIB 저거 대체하고 실천적으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경제 데이터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관련 영상을 하루 올리질 않아서 그래서 하루 늦었는데 미국 PPI 도매물가 지수 발표한 거 이거 상승세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이 판단 유지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코어 PPI는 5개월 연속, 또 PPI는 2개월 연속 피크아웃 되는 모습이 분명하고요. 이거는 다음에 발표될 8월 PCE 물가지수, 이거는 9월 말에 발표 예정이죠. 그 다음에 10월 중순에 발표될 9월 CPI 지수, 이거 전부 다 추가로 피크아웃 될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8월의 CPI, PPI 이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는 지금 75 올린다가 80%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다우지수 1200포인트 폭락할 당시에 67%와 비교하면은 기준금리는 이제 75 올라가는 것으로 이게 이제 다음 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발표 내용 또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미국의 다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중요한 것이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뚝 떨어져서 0.5%로 제시됐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2.6 또는 1.3% 사이 이렇게 나왔던 거에 비하면은 이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많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 0.5% 중에 조금만 더 나빠지면은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면은 3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연준도 상당히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지표가 경제 낙관 지수, 그다음에 입소스, 소비자 태도 지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래프가 상당 기간 후퇴한 모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슬로우 다운되는 거 분명하고요. 또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거 이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도 지금보다 여기서 더 가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금리는 미국은 한 3.75에서 4% 사이인데 아마도 4%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 3.5% 정도 될 것 같다. 이 말은 앞으로 한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상대적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원달러 환율 지금이 고점 근방이다. 이런 주장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 이거 LIB 리튬이온 배터리를 핵심 요소로 하는 현재의 전기차 시장,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시장, 이거 지금 그동안 엄청 성장을 했는데 단기에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거 지금 고점을 지났거나 이미 지나는 거 아닌가, 즉 앞으로 더 이상 고도 성장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해보고요. 대체 기술이 무엇일지 이거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배터리, 현재 배터리 대체 기술이 뭐겠는가? 이 배터리 대체한다는 것은 저 시장을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주제입니다. LIB는 결코 탄소 저감 기술 아니고, 그래서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조할 때 리튬은 물론이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거 이제 돌멩이 형태로 캐내갖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충전용 전기를 뭘로 만들었느냐? 충전용 전기 발전하는 발전 연료가 100% 그린 전기가 아닌 한 이전에 여전히 지금 이산화탄소 뿜어낸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도로를 돌아다닐 때.
그래서 현재 한국 기준으로 전기차가 운행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내연기관차보다도 사실상 큰 차이 없다, 비슷하다,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하거나 재처리할 때도 엄청난 에너지 필요하고 탄소 추가로 뿜어낼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날 때 화재와 폭발 위험, 이거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분명히 지속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현재 저런 배터리 중심의 뭐 전기차건 아니면 2차 전지건 저거는 지속 불가능하다. 대체 기술이 뭐겠는가 이겁니다. 예? 대체 기술이 활성화되고 산업화된다면 지금의 저 괴물 같은 배터리 시장을 대체시킨다, 즉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주제입니다. 예. 일단 제목을 가솔린의 반격이라고 소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가솔린의 반격. 가솔린, 저 기름 아닙니까? 기름과 가스의 탄소 저감 기술을 더 혁신시키고 여기에 배기가스에서 탄소 포집하는 기술 더 혁신시켜 나가면은 그러면은 기존 내연기관의 탄소 저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가능한데, 즉 이것만으로도 배터리 차하고 경쟁할 수 있다 이겁니다. 탄소 배출한다는 그 면에서. 근데 이거는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보고요. 이거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이산화탄소가 문제되는 것은 대기 중에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면은 바닷물이나 호수 등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는 물에 너무나 잘 녹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 비가 오면은 그 비 내리는 중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그 묻혀서 같이 묻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에 녹아 있는 그 이산화탄소가 다시 그 강, 호수, 그 해수 이렇게 이제 다 흘러 들어가니까 결국 해수를 산성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도 야기된다는 거죠. 해수 산성화의 문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해양 생물계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위에서 탄소 저감 기술, 그다음에 뭐 그 내연기관에 탄소 포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소극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대기 중에서 직접 이산화탄소 빨아당기 뿌고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들을 돌릴 때, 다 기계니까요. 예? 인간이 만든 기계 아닙니까? 기계는 구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기계 구동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구동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를 쓰자. 다시 말하면 사막이나 그다음에 해상에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발전한 그린 전기로 공기 중과 해수에서 탄소 포집하는 기계를 구동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양 태양광 발전이나 그다음에 그 부유식 풍력 발전도 있고요. 또 사막 태양광 발전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만든 이 전기 다 그린 전기 아닙니까? 이걸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그래서 이제 수소로 다시 전기 만든, 이거는 멍청하다고 봅니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이 수소는 매우 굉장히 비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비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현명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그 그린 전기로 바닷물 전기 분해할 게 아니라 대기 중에 탄소 포집하는 기계를 구동하고, 이거는 바로 식물의 광합성을 흉내내는 것이고요. 해수 중에 탄소 포집하는 기계를 돌려버리고, 이거는 바다에서 광합성하는 식물을 흉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기와 달리 바닷물 속에는 리튬을 비롯해서 각종 원자재가 수북하게 지금 녹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각종 그 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같이 채굴 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금 앞으로 물이 부족한 세대입니다. 물 부족. 즉 바닷물은 많은데 담수는 없다는 거죠. 해수는 많은데 담수는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담수가 자꾸 녹아서 온난화 때문에 여기 그린랜드나 저런 고산지대에 있는
빙산이 다 녹아서 자꾸 없어지 사라지니까 물이 부족한 시대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 결국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이 산업이 이제 뜨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해수 담소화하는 이 모든 과정 종합적으로 여기서 해수 담소화 처리하면서 이산화탄소도 포집해버리고 뭐 리튬이건 각종 필요한 원자재도 딱 뽑아내고 그런 종합 해수 이용 기계를 만들어서 이거 부동하는 에너지로 바로 그린 전기를 쓰자는 겁니다. 부유식 해상 태양광 발전,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아니면 부유식 원자력 발전 이런 그린 전기 사용해서 돌리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 이산화탄소 만들고 담수 만들고 또 각종 그 리튬 이런 그 원자재 뽑아내고 하는데 탄소 배출이 안 되잖아요. 탄소 배출 안 되고 저렇게 만든 그 그린 전기를 딴 데 뭐 그 저장할 필요도 없고요. 보낼 필요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그 탄소 저감 시킬 수 있는가.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탄소 포집되는 만큼 기존의 휘발유 가스를 그냥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시스템을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령 적절하게 산정된 탄소세 등을 엔진차 제조업체나 화석연료 에너지 업체에 부과를 해서 그 돈으로 위에서 봤던 저런 기술에 투자하게 하면은 지구 전체로는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 저감 또는 탄소 중립이 실현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배터리 방식으로는 탄소 저감은커녕 탄소 증강하게 된다. 예, 이겁니다. 그래서 저 지금 저러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아주 재미있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게 저는 바이오가스, 바이오 디젤 뭐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 기술과 산업을 더 활성화시킨다면은 즉 바이오가스 산업이죠. 이걸 더 활성화시킨다면은 여기서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만큼 천연 오일, 천연 가스 사용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이 달성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탄소 중립 인증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인증제. 그래서 이 바이오가스라는 것은 가령 이런 거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볏짚, 그 다음에 뭐 밀 추수하고 나면 밀집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옛날에는 이거 다 태워서 난방도 하고 연료로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걸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오일이나 가스를 추출을 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그 엔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볏짚이나 밀집 이걸 가공해서 만든 바이오가스를 태울 때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이 탄소는 벼가 자랄 때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그래서 벼가 알아서 포도당 등 각종 그 유기물 즉 탄화수소로 지금 저장을 해둔 거 요걸 다시 사용하는 것이니까 포집한 탄소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소의 순환일 뿐이고 대기 중에 탄소를 더 증가시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개념을 확장시키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령 또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가령 뭐 이제 저희 집 같으면은 옥수수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데 옥수수를 밭에서 수확한 그대로 그냥 어떨 때는 비 온 후에 딴 거는 흙이 살짝 묻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홈쇼핑에서 한 박스에 내가 한 30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우리가 많이 시킬 때는 어떨 때는 막 2박스, 3박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그 뭐 개당 한 800원꼴 이렇게 배송을 받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껍질이 그대로 통으로 다 이제 오니까 껍질 위에서 한 2개 내지 3개 정도만 살짝 벗겨내고요. 그대로 냉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먹고 싶을 때 하나씩 레인지에서 한 5, 6분 정도 익히면은 이거 완전 천년 옥수수 맛이 바로 이 천국의 맛입니다. 예. 예. 다 잘 먹습니다. 보리도 엄청 잘 먹고요. 근데 이럴 때 남는 옥수수 잎, 그 다음에 옥수수 대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바이오가스 원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속에 옥수수가 살아있을 때 포집해 놓은 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탄화수소로 변형되어서 다 그 저장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은 주로 이제 미생물 시켜서 이제
변천시킨다는 건데 미생물 이용한다는 것인데 전부 다 바이오 가스, 바이오 디젤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상당히 not stupid 좀 멍청하다는 말을 쓰기가 좀 못해서 근데 멍청한 주장이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합성연료 또는 e-fuel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EU 같은 데서는 2030 또는 2035년까지 EU가 내연기관 생산 판매 중단한다. 그 전략을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분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효과도 매우 의문이라는 겁니다. 저것이 과연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할지 효과도 의문이고 저런 정책 실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독일 등에서 등장한 궤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e-fuel인 것 같다는 겁니다. e-fuel 또는 합성연료, e-fuel, 합성연료. e-fuel의 내용은 이겁니다. 그린전기가 뭔지는 위에서 봤고요. 그린전기로 물 분해한 그 그린 수소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에서 수소와 CO2를 가지고 공장에서 합성을 해서 뭘 만든다고요? 휘발유, 디젤, 가스 이런 걸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e-fuel 또는 합성연료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기 중에서 질소도 포집해갖고 그러면은 질소하고 저 그린 수소 그렇게 되면 그린 질소라고 그러고 또 그린 수소를 합성해서 그린 암모니아도 합성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만든 것은 기존의 그 휘발유, 디젤, 가스, 암모니아하고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왜 하는가 이겁니다. 매우 한심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웬거하니요. 웬거하니 에너지 투입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린 전기 만들 때 한번 들어가야 되고 수소 만들 때 또 에너지 투입돼야 되고 대기 중에 탄소 포집할 때 또 에너지 투입돼야 되고 가스를 합성할 때 또 에너지 투입됩니다. 최소한 4단계 에너지 투입을 해야 합니다.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건 뭐 불가피합니다. 차라리 그린 전기로 대기 중에 탄소 포집을 더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포집되는 탄소만큼 천연가스를 탄소 중립으로 인정을 하면은 바로 사용하는 거.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전기로 그린 수소를 만들 게 아니라 대기 중에서 탄소 포집을 더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포집되는 만큼 천연가스를 탄소 중립이라고 인정을 해줘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합성가스를 만드는 것보다도 분명히 더 현명합니다. 이건 뭐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합성가스나 바이오가스나 천연가스 본질은 전부 CH4 즉 메탄입니다. 사용 시 즉 태울 때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살짝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천연가스는 배출만큼 대기 중에 탄소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나 합성가스나 바이오가스는 포집하는 만큼만 배출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근데 합성가스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린 수소 만들고 포집하고 수소와 H2하고 CO2를 가지고 이거 다 무기물인데 여기서 탄화수소 다시 합성해야 되고 이거 더 고난도 기술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 투입하는 이런 멍청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럴 거 없이 바이오가스 활용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린 전기가 나왔다면 그린 전기까지는 그린 전기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얻은 그 그린 전기는 아주 소중한 전기인데 그걸 가지고 아예 직접 그러니까 대기 중에 CO2를 직접 포집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저런 합성연료 만드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 논의한 것은 비교적 단기에 실현 가능한 기술들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실증돼서 들어갔거나 곧 들어갈 그런 기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장기적으로 또 근본적인 대체 기술이 바로 원자력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과기정통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지금 한국이 2차 전지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이런 야무진 꿈을 펼쳤습니다. 밝혔습니다. 저기서. 그래서 지금 저 자료에는 이것저것 지금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다 망라되어 있는데 저는 물론 저 중에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중에서 방사선 전지가 특히 눈에 띈다는 겁니다. 방사선 전지. 방사선 전지 본질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입니다. 핵 분열 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모든 것의 출발선입니다. 이 열을 터빈이라는 에너지 변환 기계, 즉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 이게 터빈인데 이 터빈에는 스팀 터빈도 있고 가스 터빈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빈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터빈 끝에다가 바로 프로펠러 연결시켜 버리면은 터빈 파워드, 스팀 파워드 베슬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발전기를 돌려서 나오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버리면은, 뉴클리어 일렉트릭 파워드 베슬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터빈 들어가면은 통상적인 원자력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사이즈를 확 줄인 것이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MSR이라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방사선 전지는 뭐냐? 터빈이 없다는 겁니다. 터빈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확 더 크게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SMR보다도 더 적게 마이크로 리액터 또는 나노 리액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줄여버리는 겁니다. 크기를. 그러면서 터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빈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터빈은 사이즈를 줄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터빈을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면 그것도 엄청 획기적이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도 또 오르는데요. 하여튼 터빈 없는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전기를 얻느냐? 그게 바로 열전 소자를 이용하거나 반도체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질은 원자핵 붕괴할 때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그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E equal mc 스퀘어라는 아인슈타인의 물질 에너지 등가 공식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열을 바로 전기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열전 소자 또는 반도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방사선 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이 분열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이건 방사선 전지건 전부 다 그게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고민해 보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